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는 긴급 편성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과연 살아있는가?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부가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는데요. 내용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자, 1심 판결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 판결이 왜곡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 드셨을 것 같아요. 뭐 밥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약 40분 동안 이 오늘 판결의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 윤석열 총장 쪽에서 제기한 이 소송 이거를 기각하지 않고 인용한다, 네. 일리 있다라고 네. 뉴스 속보가 떴을 때 네.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법부의 조종을 올린 날이구나. 네. 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이 될 것이다. 네. 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네. 없다라고 예전에 정치 검찰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치 검찰에 대해서 사법부마저 나서서 성공한 쿠데타는 징계를 할 수가 없구나. 네, 징계조차도 할 수가 없구나. 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네. 오늘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은 날이다. 네. 조정을 울린 날이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이 추미애 전 장관께서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의 그 중대한 비위 행위들, 우리는 이제 그것을 검찰 쿠데타라고도 이름을 불렀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쿠데타를 저지르고 네. 성공한 대통령, 네. 그 대통령에 대한 이 행정심판의 2심은 네. 그걸 처벌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절감하셨다는 거죠. 네. 징계조차. 징계조차도. 네. 직무상 네. 공정성을 해치고 네. 또 그 자체가 음. 그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정서상 또 법리상 다 깨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후속 판결을 통해서 실체가 막 엄청나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검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안티 포렌식 앱까지 깔아서 한 3번이나 깔았어요. 네. 그래서 증거를 완벽하게 네. 조작뿐만 아니라 인멸까지 했다는 것이 네. 다른 재판에서 연관 재판에서 드러났는데 네. 실제로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의도적으로.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이 소송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되게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오연호가 묻다 오마이TV 네. 이 코너에서는 그동안 이제 이성윤 검사장, 네. 그리고 추미애 네. 전 법무장관님,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네. 감찰부장을 네. 시리즈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윤석열 총장 당시에 중대한 비위들이 어떤 비위였는지를 시청자들도 이제 다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분들은 네.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네. 오전 10시를 지켜봤는데 네. 뉴스 속보 일부는 정말 그 기대와 완전히 어긋난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관님이야 뭐 더욱 그러겠지만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내용의 대강을 이제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오마이TV 시청자들도 네. 내용의 대강을 알고 있을 터인데, 오늘의 판결은 네. 이 판결문 전체를 저도 이제 다 읽어봤습니다만 네. 너무 충격적입니다. 네. 징계 사안 본안에 대한 얘기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고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만을 가지고 네. 이 55쪽의 판결문을 이어갔단 네, 말이죠. 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의 판사가 네.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습니까? 일단 제일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본안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겁하기로 치면은 네, 사법부 판사가 제일 비겁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음, 이 소송은 네. 중단됐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찌감치 말씀드렸지만 네, 대립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네, 사법 구조상 그렇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임명을 하고 음, 또 실제상도 네, 피고가 이 감찰방해 수사방해 연루된 네, 한 당사자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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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고의 징계가 이루어진 건데 네, 그러면 원피고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네, 이 징계 소송은 공직 단임을 할 수가 없다. 직무 배제가 네, 네. 필요하다라는 그 공익 소송이잖아요. 그 공익을 수호할 위치에 있지 않죠. 그렇죠. 사익끼리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 소송은 우리 사법 체계가 네, 애초에 상상하지 못한 음흠.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징계 당사자가 인사권자 최고 인사권자인 네, 대통령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네. 이 소송은 음, 마치 시효 중단처럼 네,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얼마든지 중단할 수 있는 재량이 있어 재판부가. 만약 재판부가 그 정치 외풍을 타서 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제가 한 방송에서 네, 민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네. 이제 찬찬히 훑어보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얻어야 될 교훈, 그다음에 우리가 당황하고 있을 수만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떠한 교훈을 얻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 생방송을 널리 알려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함께 지켜보고 또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먼저 말이죠. 그동안에 이 재판 과정을 잘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그림 한번 보시죠. 소송 제기는 2020년 12월 18일 날 있었고요. 당시의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추미애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자, 1심은 2021년 10월 14일 날 내려졌고요. 원고 패소 판결, 즉 징계의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판결이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항소심이 바로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자, 1심 판결문 한번 볼까요? 1심 판결문. 자, 이 판결이 2021년 10월 14일자의 이 1심 판결인데 결론에 가면은 말이죠. 결론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분의 절차는 적법했다. 오늘의 그 2심 판결은 완전히 다르죠. 처분은 적법했다. 그다음에 징계 1, 2의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자, 다음 그림 징계 1, 2, 3 그림 보여주세요. 네, 1이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 배포한 거고 2가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수사를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면은 이게 이 중대 비위가 상당히 중요해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앞장 다시 가면은요, 판결문 결론 가면은 따라서 윤석열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이게 이제 2021년 1심 판결이었습니다. 즉 절차는 적법했으며 내용은 매우 위중했다라는 게 1심 판결 결론이죠. 네. 자, 오늘 이제 2심 판결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판결문 표지. 자, 2심 판결문 표지입니다. 2023년 12월 19일. 자, 원고 승소 판결을 해준 건데요. 다음 장 넘어가면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절차적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1차 심의 기일을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했다. 그다음에 또 징계위원회의 구성을 위법하게 변경했다. 3번은 기피 여부 의결의 요건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 의식입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판결문 55쪽에 해당되는 대부분이 이 징계 절차에 대한 얘기고요. 맨 밑에 밑줄 그어진 거 있지 않습니까?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징계 사유에 대한 것은 살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음 장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원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인용을 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 역사적 판결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역사에 부끄러운 이 판결을 한 3명의 판사의 이름이 판결문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환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판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저를 보시죠. 제가 지금 이거는 1심 판결문입니다. 1심 판결문. 1심 판결문은요. 이게 꽤 이렇게 깁니다. 꽤 긴데 이게 지금 117쪽입니다. 1심 판결문이 117쪽인데 이 중에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은 사유 채널A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유에 대한 판단이 54쪽부터 117쪽까지 그러니까 3분의 2가량이 징계 사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판결은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즉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이 55페이지 판결문 전체가 거의 전체가 징계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심과 2심 사이에 2년 3개월이 걸렸거든요. 이 판사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 핑계를 찾은 거죠. 회피하기 위해. 네. 네. 정말 실체... 이 판사의 월급도 우리 네.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얘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가장 많은 고민이 사안의 본질, 네. 윤석열 총장의 당시의 비위가 얼마나 중대했는가에 대한 본질을 다루는 걸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정말 오늘 판사들에게 준 우리의 세금 월급이 네. 너무너무 아깝다. 이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이 정도로 정말 아깝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하루였어요. 네. 그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근데 판사를 해보셨잖아요. 우선 그 미국 같으면 네. 대통령이 자기 신분이나 또는 자기 이해관계 가지고 네. 공익소송이든 사익소송이든 할 때 네. 만약에 이 피고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네. 스페셜 카운슬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은 네. 이해관계가 네. 그 신분 자체가 같은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네. 네, 반드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입법 미비인 거죠. 그러면 이 입법이 갖춰질 때까지 네. 소송 절차가 중단됐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걸 사실은 대리인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쫓겨나기 전에. 네. 네. 지금 1심 판결 이후에 쫓겨나 버렸죠. 네. 승소한 변호인들이 그렇죠. 사임 당했단 말이에요. 자의에 의한 사임이라기보다 막 꼬투리 잡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 감독 아래에 있는 정부 법무공단에서 소송 그렇죠. 수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동훈 법무부가 전혀 네. 대응을 안 하는 거죠. 방어를 안 하는 거죠.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패소할 결심이다라고 네. 명명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가 네. 승소하려고 했으면 네. 1심에서 승소한 변호사들, 네. 잘한 변호사들이잖아요. 네, 네. 그대로 유지했어야죠. 그렇죠. 지고 싶으니까. 네.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네. 어떤 뭐 공직자 떠나서 네, 네.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을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네. 한동훈 법무장관 네. 그 두 분이 얼마나 특수한 관계인지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 잠정 중단을 시키지 네, 않고 네. 계속했다는 거 이 네. 자체부터가 네. 참
어찌 보면 그 사법권을 짓밟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음. 네, 사법부가 지금 네. 검찰 손에 장악이 돼 있다를 여지없이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감히 두려워서 실체에 대해서 입도 뻥긋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참 이 판결문을 네. 오늘 저도 읽어보면서 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안의 본질을 내가 외면해야지, 네, 외면해야지, 네. 외면해야지, 외면해야지 이렇게 수차례 판사가 네. 난 외면할 거야 진실을 이 결심을 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판결이다. 네. 이 그리고 네, 네. 판사들이 내가 양심을 배반해야지 수없이 2년 3개월 동안 네.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도대체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 우선 절차의 그 하자를 막 구성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네네.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아. 논리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네. 가장 큰 거는 네. 사안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네. 절차적 문제점만 얘기했다는 게 있는데, 네, 그럼 그렇게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네, 한번 이제 네. 따져보자 이거죠. 우선 그 따지기 전에 네네. 그 원고 피고가 네. 이해관계가 같아서 공익소송에서 네. 원피고가 이렇게 나눠져 분리돼야 된다는 이 네네. 사법 체계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도 네.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법 절차를 부정하고 들어오는 네. 원피고가 구분이 안 된 채로 쌍둥이인 채로 그렇죠. 들어오는 자체를 먼저 네. 지적을 해야 되는데 네. 징계에 있어서 음. 국학가세를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징계에 있어서 네. 비틀어 가지고 논리를 음. 그래서 그 징계 절차가 네. 잘못됐다 하는 것 자체가 네. 우선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고 이 징계에서 저의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네. 있었던 그 미세한 티끌을 가지고 네. 말씀하신 그 검찰총장의 비위의 본질을 덮으려고 네. 얼기설기 해놓은 거죠, 엉성하게. 네. 네. 그러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 네. 오마이뉴스에서 네. 오늘 판결을 분석하는 기사가 이제 몇 개 있었어요. 네, 우리 선대식 기자가 쓴 거네요. 네. 이 제목이 이래요. 관여 단어 뜻풀이에 윤석열 징계 취소로 뒤집혔다. 이거 보면은 검사 징계법 17조 2항을 보면 네.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를 청구한 사람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네. 1심은 관여라고 생각하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심의애니까 심의에만 관여 안 하면 된다. 네. 심의라고 딱 돼 있으니까 심의에 관여 안 한 것이죠. 1심은 정직하게 본 것이고 네. 이 항소심은 네. 그 절차의 위법을 지적하기 위해서 심의를 네. 영향을 미치는 것, 실질상 영향을 미치는 네. 것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확대해서 간 거죠. 확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제가 기일을 지정한 것 자체, 또 징계, 기일을 변경한 것. 네. 근데 기일을 저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당시 언론 기사를 보시면 징계위 구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되지도 않은 시비를 많이 걸어요. 원고 쪽에서. 네. 그래서 그걸 다 들어주라라고 했죠. 음. 그래서 기일 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네. 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변경했던 것이지 제가 음. 독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도 절차적 그 중립성 또는 절차적으로 굉장히 훼손이 안 되게끔 네. 엄중하게 하세요라고 언론을 통해서 간접 네네. 지시를 하셨고 네. 그 언론 기사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기일 변경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네. 장관이 관여한 거다라고 음. 하면은 이 네. 징계 자체는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아무리 네. 불법을 하고 헌법 파괴를 해도 네. 징계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똑같아지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이 대목에 대해서 네. 집중한 논평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너무 확대 해석을 했다. 네. 이번 2심은. 네, 네. 예.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라기보다 자의적인 해석. 그렇게 네. 확대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네. 해석한다면 네, 네. 참여연대의 네. 이 성명서는 네. 사실상 검찰총장을 징계 불가능한 성역화한 것이다. 맞습니다. 검찰총장도 민주적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네. 통제하에 있는 외청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거를 불가능하게 한 거다. 네. 그래서 법적 근거도 없이 네. 확장 해석에 근거한 네, 네. 이번 판결은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에 따른 결말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자, 이렇게 절차와 관련한 이 관여라는 문구 하나를 확대 해석해서 네. 전체 1심 판결을 다 뒤집어 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네. 그 아까 기일 지정도 그렇지만 네. 정부 조직법에 따랐어야 된다. 검사 징계법이 아니라 네, 네, 네. 이런 해석까지 하는 거예요. 네. 검사 징계법은 특별 규정이고 그게 없을 때 정부 조직법에 따라가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그 당시에 차관이 장관이 청구권자일 네. 때는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네. 장관인 거죠.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네. 청구권자는 심의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네. 음. 그래서 제가 심의에 관여를 못하니 음. 차관이 네. 열심히 준비를 잘 하세요라고 제가 네. 미리 사전에 회의할 때 얘기를 했었고 네, 네. 차관도 그렇게 하기로 음. 떡 먹듯이 다짐을 했단 말이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을 배신하기는 어렵고 네. 차관은 검사로서는 사표를 내고 네. 발령이 나니까 이후에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 네. 조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관 특혜도 있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정의와 어떤 공익 수호 네. 이런 본연의 업무가 목전에 이르렀을 때 그걸 팽개치고 사표를 들고 온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법무차관이. 네네. 그러니까 징계 청구를 해놓고 네. 일주일 지났을 때. 그러니까 네. 뻔히 짐작이 되죠. 워낙 조직에 위협적인 어떤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회유도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빨리 이걸 수습해야 되겠다 해서 차관을 새로 네. 내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징계 청구 이후단 말이에요. 네. 이 항소심 판결문은 네. 징계 청구 이후에는 징계위원을 지명해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관도 징계 청구 이후에 임명된 거니까 네.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차관이 위원이 될 수 없는데 여기는 차관을 위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문대로라면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에 대한 징계 최고 네. 책임자는 법무장관인데. 네, 네, 예. 자, 이런 판결. 네. 그렇다면은 네. 판사이시기도 한데 네. 하셨잖아요, 판사를. 왜 이 판결은 이 절차에 집중했을까요? 지난번 오 대표님께서 네. 한동수 전 감찰부장과 인터뷰를 하셨죠. 네. 네. 그런데 실체적으로 검찰총장이 책임이 네. 당연히 추정이 되는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시고 또 그걸 네, 법정 네. 증언으로 현출을 했잖아요. 네. 그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마치 법정에 대한 네. 언론 보도가 조중동이 보도를 하지 않고 네. 일부 인터넷 매체만 보도를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네. 이 징계 소송 자체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자체는 네. 원고인 대통령이 제기한 것이고 그죠? 네. 네. 항소심까지 끌고 온 것이고 네. 이게 실체적으로 판단을 다 한다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 잘못이 없는데도 네. 탄압을 받았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는데 알고 보니 엄청나게 중대 비위가 있었고
대통령은 도저히 맡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네. 검찰총장도 저렇게 불법 비위가 많아서 네. 중대 비위로 인해서 면직 이상인 것이 네. 확인이 된 마당에 대통령을 어떻게 맡느냐라는 여론이 확산되면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체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네. 절차에 왜곡을 한 거고 사법부가 거기에 손을 들어준 거다 말이죠. 실체로 가는 길을 네. 의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진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정권은. 그러니까 실체 입구를 막은 네, 거죠.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2심 네. 판결문 소결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판결문 소결. 자, 맨 밑에 밑줄 친 게 참 의미심장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것이 없이 위법하다. 그러니까 절차가 위법했으니 네,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 자체에는 네, 더 살필 것도 없다라는 건데, 그죠? 네. 자, 그 1심에서 크게 얘기한 아까 그 이미지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까요? 1심에서 얘기한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요. 징계 사유 내용.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고, 그다음에 채널 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 1심에서는 이것을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 중대 비위 행위, 범법 행위죠. 그러니까 이것이 2심에서도 최종심에서도 계속 인정이 될 경우에 현직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국민의 알 권리란 말이죠. 네. 과연 현직 대통령은 어떠한 사람이었나 과거에. 네. 근데 이 실체적 진실로 가는 입구를 오늘 막은 셈이다. 그렇죠.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됐으니 네, 그 속인 사실이 들통이 나면 네,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현재 네. 집권 이후에도 음, 계속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검찰권으로 꽉 누르고 있다 뿐이죠. 네. 네, 그러면 그 본물 터지듯이 뇌관이 한꺼번에 팍 터져 오를 텐데 거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이걸 얼토당토하지 않은 경광부의 판결을 탄생시킨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이런 판결도 있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 했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좀? 저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어,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사실심의 전권을 네. 저렇게 황당무계한 법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좀 그 사실 제대로 불렀어야 될 증인을 아무도 안 불렀잖아요. 네, 네, 네. 네. 이 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안 불렀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하자고 하는 것이지? 이 코끼리 등 일부만 보여주려고 기록을 마사지하는 중인가 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저렇게까지 네. 법리를 비튼다는 것 그리고 이 논리 설시 자체의 앞뒤에 모순이 있는 것 네. 네. 그거 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에서 네, 이 사법 이론이 점점 발전해 가는데 네, 이렇게 터무니없는 판결도 있을 수 있구나. 참 이 덮어주기 위해서 곡학아세 하기 위해서 네. 무지 애 썼다. 음. 이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네. 논문으로 따지면 네, 논문에 그 기승전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체에 대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전혀 없는데 네. 정말 그 입구에서 네. 이렇게 중단할 줄이야. 네. 근데 이제 헛웃음 나오셨다고 했는데 참 되게 그 씁쓸한 게 네.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네. 이제 때로는 막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을 네, 수 네, 있으나 네, 이게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인가 네, 네. 이게 이제 곳곳에 그게 퍼져서 네, 사법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있고 설마 판사들은 네, 이런 생각을 좀 네, 네. 가지잖아요. 네. 판사들은 그래도. 네. 근데 이번 판결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입구에서 중단하나? 이 판사가 네. 언론을 보지도 않는지 음. 또 증인으로 저를 안 부르는 건 그렇다 쳐요. 네, 네, 그럼 그 당시 네,
언론을 조금이라도 보면 사실관계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이 판결은 네. 저기 어디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온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하고 마음대로 구성한 것처럼 보여요. 네. 아니 근데 뭐 언론을 안 본다 치더라도 네, 최소한 네. 1심 판결문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죠. 아니 2심 판사들이 1심 판결문을 안 네. 읽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심 판결문만 제대로 읽었으면 이런 판결은 도저히 나올 수 없고 네. 그다음에 1심 판결문 읽었으면 이런 네. 판결하고 오늘 저녁에 잠이 올까요? 내일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뭐 그분들은 네. 자, 근데 이제 아까 네, 이 판결 자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뭐 좀 네. 준비해 온 거 있던데 그거 좀 화면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네, 아니면 네. 안 봐도 됩니까? 아직? 한번 보죠, 뭐. 한번 네, 보시죠. 네. 그러면 왜냐하면 아까 띄웠던 거. 네. 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걸 이 자료를 지금 네. 준비하신 네.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네, 요거 말고 이제 아까 그 신문 한번 신문. 보여주시죠. 네, 아까 네, 그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네. 자, 네 이거네요. 네, 동아일보가 네. 그 저때 이제 그 징계위에서 아까 그 차관이 네. 사표를 내고 이제 새 차관이 임명이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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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연히 새 차관이 음, 장관을 대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장관이 네.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네, 부득이한 사유로라는 것은 네. 장관이 검사 징계법에 따라서 네, 청구권자로서 네. 심의에 관여를 할 수 없다 음, 하는 네. 법 조항 규정에 의해서 그죠? 네, 그러면 직무대리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음, 그러면 당연히 저는 차관을 지정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네, 갑자기 청와대에서 네, 민간 직무대리로 중립성을 담보해 달라 대통령이 그렇게 네, 지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국무위원인 장관은 네. 대통령이 인사권자로 사실은 이 징계 절차도 대통령을 대리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을 하는 분은 네,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네, 그 지시를 따라야 되죠. 저 지시에 따라서 네, 민간인 직무대리로 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판결은 네, 그것도 위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법이냐 하면은 네, 차관이 네, 있는데 당연히 차관을 해야지 네, 왜 새로 음, 이 골석이 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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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간인을 음, 당신 마음대로 위원장으로 네, 네, 네. 지명을 했느냐 혹시 음, 둘이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런 아하.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언론을 쭉 찾아보면은 네, 네, 그 위원장으로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에 위촉되신 그분은 네, 전혀 음, 저와 소통이 되거나 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그분의 학식과 덕망에 의해서 음, 내부에서 네, 그 중론을 모아서 네. 되신 분이고요. 음,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제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늘 저도 네. 들은 거니까요.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당청을 전화 연락해가지고 본인 의견으로는 이건 징계할 게 아니고 네. 그냥 말로 꾸짖으면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록을 보지도 않고 심의 되기 전에 한 심의 전에 제가 기일도 변경하고 이 원고 쪽 네. 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뭐 복사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복사 편의도 봐주고 네, 네, 네. 제대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라 또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징계자의 이익을 위해서 절차적 권리를 위해서 신중하게 하느라고 기일도 새로 한번 변경해주고 했던 것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분 자체는 바깥에서 아직 네. 비위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심리가 개시도 되기 전에 네, 네, 네. 본인의 판단으로 음, 뭐 징계할 게까지 뭐 있어? 그냥 장관이 한번 불러서 꾸짖고 그냥 조심하세요 하면 될 사안 아닌가? 네. 그걸 훈계라고 하잖아요. 네. 훈계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제가 나중에 듣고 그건 좀 속으로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직 심리 개시가 안 됐고 네, 네, 기록을 네, 네. 안 본 상태, 양쪽의 의견을 안 들은 상태에서 저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데 제가 우려를 오히려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그다음에 또 네. 아까 그 검사징계법
자료 한번 네.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오늘 판결과 연관시켜서. 네, 저기서는 네. 검사징계법에는 이제 음. 그 보시면 5조 2항 그 3호에 네. 뭐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하는 각 한 명, 네. 또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6항을 보면 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판결이 얼마나 어색한가 하면은 네. 이제 제가 검사징계법 네. 아까 말씀드렸죠. 음. 검찰총장이 피징계자일 경우에는 네. 장관은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네, 네. 참여연대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를 너무 확장 해석했다. 네, 네, 네. 확장해 또 확장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 지적이 네, 네, 굉장히 타당한데요. 네. 저기에 분명히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판결문은 음.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판결문이죠. 네. 네. 자, 어쨌든 네. 지금 이제 이 판결문이 오늘 판결이 되었고 또 이제 언론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판결의 절차를 문제 삼아서 윤석열 원고의 손을 이제 들어준 건데 네. 그 절차의 핵심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모든 것은 추미애 때문이야. 이렇게 지금 물정을 모르는 네. 피상적으로 접하는 이 뉴스를 네, 네. 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의 본질, 네. 판사 사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네, 네. 오늘의 이 판결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특히 더 억울하시고 섭섭하시고 우선 네. 마치 이제 그 언론 제목이 딱 네. 달기 좋게 지금 판결이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네.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자기 자신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익을 저버리고 공익을 배신하고 네. 얼마나 방어를 안 했으면 판결 자체가 네. 이렇게 한심하게 나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도 네. 이 판사들은 차관이 그러니까 위원장 직무 대리를 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마음대로 써놔요. 아까 대통령은 네네. 민간인 대리로 해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네네네. 근데 대통령 잘못이 없어요. 저도 잘못이 없고 음. 판사가 곡해를 하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그 차관도 실제로는 이 판결 논리대로 하면은 징계 청구 이후에 네. 차관이 새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징계위원도 될 수 없고 징계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지정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위원장은 네. 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네. 참여연대 말씀처럼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헌법을 뭉개도 징계할 수가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거죠. 말씀하신 네. 최고의 성력을 오늘의 이 사법부가 새로 신설한 거예요, 판결로.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참여연대 논평을 보면서 말이죠. 네, 제가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쪽의 변호사들, 네, 그러니까 정부 법무공단 소속 피고의 변호인 네, 김재한 변호사, 네, 배태금 변호사, 네, 기영조 변호사 네, 이름을 좀 기억해 둘 만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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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성명 그대로면은 네. 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일부러 회피하는 거죠. 다 제가 언론에도 나왔죠. 그토록 네. 그토록 이게 중요하다라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도 저를 부르라고 페이스북에 계속 올려도 그다음에 안 부르죠. 준비 서면조차 늑장 제출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하면서 이제 이런 의혹을 더욱 짚겠다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마이뉴스에도 수차례 보도가 됐어요. 네네. 이렇게 소극적인가?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네, 승소할 의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네, 패소할 준비, 패소할 결심, 네. 패소를 유도하기 네. 전혀 방어를 하지 않고, 음. 네, 아니 그래서 우리가 네. 이런 변호사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좀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네, 김재한 변호사, 배태근 변호사, 기영조 변호사. 이분들도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한번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뭘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건 어쨌든 한동훈 법무장관이 졌습니다. 그죠? 졌는데 졌다고 하기에는 하나도 네. 슬프지 않아요. 오늘 기자들과 만나는 그 네. 광경을 보면은 네. 뭐라고 했던가요? 뭐 본인은 별로 관여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한동훈 장관이 진짜 그 제대로 된 법무장관이었다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단계적으로 보자면 네, 승소한 1심 네, 변호인들을 음, 사임시키면 안 되는 거였고요. 음, 그리고 지금 겨우 절차적으로 여러 시비를 붙여가지고 네, 이제 이 실체적 접근을 회피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절차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아까 1심에서는 절차적으로 적법했다. 네, 1심에서 제대로 본 거죠. 1심에 그러니까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걸 무슨 원고 측이 새로 발견해서 새로운 사실로 새롭게 주장한 게 아니라 네, 이것은 징계할 때도 시비를 했던 것이고 징계 절차 진행 중에도 네, 그다음에 1심 진행 중에도 음, 1심 전에 본안전 판단에서도 주장을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저 1심에도 주장을 했는데 1심 판단은 네, 절차는 적법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절차 가지고 2년 3개월 끌었느냐 하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근데 이 절차에 대해서 법무부가 하나도 방어를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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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지적한 것조차도 지적을 안 해준 거예요. 네, 그럼 차관을 당신네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차관도 장관이 징계 청구하고 난 이후에 임명된 건데 네, 그러면 징계를 못 하는 거예요라고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인 말조차도 입도 뻥긋 안 해준 거죠. 그러면 그래요. 원피고 간에 서로 협조해서 재판을 한쪽 결론을 내놓고 간 거고 사법부는 거기에 꼭두각시처럼 끌려다닌 거니까 사법부가 징계 절차에 깨알 같은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티끌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이 사법부를 기만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가 저항하면서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아하. 네. 자, 아까 그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이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판결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배포 인정,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인정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였는데 자,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이 징계 사유 내용이 이러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1심을 뒤집기는 진짜 힘들 것이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연호 가묻다 이 코너에 나와서 판사 사찰에 대한 건인데 이게 삼권분립의 위반이고 헌법 위반인 것인데 판사 사찰건에 대해서 법원이 판사들이 어떻게 용인을 하겠냐 이런 게 이제 핵심에 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세 명의 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환 이 판사들은 판사 사찰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휘하에 있는 조직에서 판사를 사찰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안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이 징계 절차를 굉장히 네. 검사 징계법에 이 규정에 돼 있는 것도 네. 왜곡된 해석, 사실 법 왜곡죄예요. 이렇게 하면서 네. 저는 예전에 네. 이 공안 사건, 시국 사건에 네. 그냥 미나이대 서명해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보지도 않고 네. 보지 말고 네. 별표, 표지의 별표, 요주의 사건 이렇게 아. 해서 오면 전두환 시대였습니다. 네. 요즘 서울에 본 많이 보시니까 그때 판사들의 그 협조가 없었으면 전두환 정권 더 빨리 무너졌어요. 근데 네. 판사들이 기죽어서 아. 오늘 이 행정법원 판결처럼 판사들이 네. 정권을 지켜주는 음. 법사 역할을 했거든요. 호위무사 아.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공안 음. 사건 별표가 달아서 네. 기록이 올라오면은 아하. 보지도 않고 청구한 대로 검사 청구한 대로 해주는 거죠. 눈 딱 감고 판사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영장 기각을 하면서 음. 그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네. 깨알같이 기각 사유를 다 썼어요. 네.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 후임 판사가 재청구를 하더라도 네네. 내가 써놓은 이것을 한 번쯤은 읽어보고 아하. 양심이 좀 찔려서 네. 나랑 똑같이 결정을 내리겠지. 검사가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네. 재청구인데 그럼 재청구는 네. 원래 영장 담당 판사의 판단이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데 네. 새로 청구하는 것처럼 이게 찢어버린 거예요. 아. 저는 그 검사 이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네. 누구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음. 저는 그 영장 청구서 결정 하나에도 네. 제가 이 군부 정권에 네. 협조하는 판사로 기록되기가 싫었어요. 아. 제 이름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이 사법부 조종의 나를 기록한 네. 이 판사들은 국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제 민주당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도 이제 성명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는 법무부가 2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상고를 해야 된다. 즉각 상고를 해야 된다. 특히 패소할 결심이라는 이 의혹 이것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법무장관은 즉각 상고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상고해야 됩니다. 네. 상고를 안 하면 네.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됩니다. 네. 법무부 장관을. 네. 탄핵 사유가 지금 네.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죠. 네. 역풍분다고 안 하고 있죠. 네. 그래요. 네. 자, 민주당의 성명서가 제목이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대국민 말장난이었습니까?라는 게 제목인데, 근데 오전 10시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성명서는 15시 53분에 사이트에 올라왔네요. 상당히 늦습니다. 자, 즉시 상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이 내뱉는 사법 정의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짜 정의일 뿐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민주당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사법 정의는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짜 정의일 뿐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자기 보호도 되죠. 그렇죠. 한동훈 자기 보호. 연관이 돼 있으니까 말이죠. 네. 지금 판사 신변 보호. 네. 자, 네. 우선 상고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안 하면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 몸조심을 원하는 지난번에도 하느라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다가 네. 괜히 한동훈 장관만 키워준 게 아닌가 이런 논리도 뭐 있고 해서
들어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안 하면 키워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네. 자, 두 번째가 네. 첫 번째가 상고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재심입니다. 재심이. 자, 우리가 준비한 자료 오늘 하승수 변호사님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말이죠. 네. 검사 징계법, 하승수 변호사의 페이스북 좀 크게 확대한 거 좀 보여주시죠. 검사 징계법에 대해서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밑줄 그어진 거 말이죠. 검사 징계 청구 제7조의 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 및 징계 의결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저기 나오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를 청구해야 된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국가공무원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 의결 등 절차상의 흠 때문에 본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네, 의결을 할 수 네, 있다. 네, 이런 네. 게 있더군요. 네. 그래서 검사 징계법과 이 국가공무원법 두 개에 따르면 네. 이 지금 2심 판결이 절차의 문제에 대한 네, 얘기잖아요. 네, 즉 네, 네. 본안에 대한 네. 징계 사유 본문에 대해서는 얘기를 네. 안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입구에서 봉쇄를 해버렸는데 네. 진실의 입구에서 봉쇄한 거를 다시 진실 안으로 들어가려면 3개월 이내에 징계를 재청구해야 된다. 이제 하승수 변호사님 말씀은 만약에 법무장관이 3개월 이내에 징계 청구를 안 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된다는 네, 거예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잘 찾으셨나요? 잘 전 찾았어요? 몰랐는데. 네. 모르셨어요? 네,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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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변호사이고 판사 하셨더라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시네. 그렇죠. 저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렇구나. 계속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하승수 네. 변호사님께 네, 네. 저작권 없이 네, 네. 지금 갑작스레 쳤습니다, 네. 변호사님. 하 변호사님 연락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도움 네. 좀 받아야 되겠어요. 네. 자, 이거는 해야 되겠죠, 당연히.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도 말이죠. 네. 어떤 직원이 아주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어요, 네, 회사 네, 안에서. 네. 근데 그 회사도 이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거든요, 네, 네, 네. 징계를 위해서. 네, 네. 그 인사위원회가 조금은 너무 막 급했어요. 네. 혹은 그 인사위원 징계위원 구성에서 좀 네, 흠결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러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 중대 비위가 있었으면 네. 정말로 제대로 된 중대 네, 네. 비위인가를 네. 다시 인사위원회를 네. 징계위원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 네, 네. 이게 3개월 이내. 네, 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게임이 끝난 게 아니죠. 그러네요. 만약에 네. 상고를 안 하고 확정을 시켰다 그러면 하 네. 변호사님 저 논리대로 네네. 3개월 내에 다시 구성해서 재심의하면 되겠네요. 아니 네. 주미애 전 장관님 표정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제가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판결에 대해서 네, 네. 내가 기대한 거네 아니래라고 생각했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네. 함께하면 이런 수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재청구를 네, 해야 네, 된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이 판결이 하도 진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희한한 판결이어가지고 네. 이따위 판결도 있나? 네, 이래서 이게 1심을 뒤집었단 말이야. 이런 네, 생각이 네. 한편으로 드는데 네. 사실 이 하승수 변호사님 이 지적 등을 통해서 네.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은 네. 이 판결이 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본질에 대한 판결이 네, 네. 아니었구나. 네. 즉 윤석열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저질렀던 네. 중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판결이 아니네. 네. 예. 본안은 살아있구나. 네. 네. 그 진실은 누군가 그게 사법적이든 국민의 어떤 그 의지를 방향으로 바탕으로 해야 더 연구해보고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음. 왜냐하면 네. 지금 원래 판사 사찰 문건 감찰방해 수사방해 여기까지만 중대 비위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유가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음. 이미 정치인이 됐고 그래요. 네, 그 판단도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검찰 일련의 쿠데타 네, 과정에서 네. 사실 정치적으로 다
의도를 가지고 네. 다 연계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네, 분들 네. 중에는 네. 진짜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누가 심판하나? 그죠? 아니, 그러니까 2년 3개월 동안 그 판사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의 평균 월급보다 훨씬 높겠죠. 예, 그렇게 많은 월급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 먹고, 그죠? 2년 3개월 동안 1심이 이루어진 후에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1심 판결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잘 뭔가 자료를 조사하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깡그리 무시하고 꼴랑 55쪽짜리 판결문을 했는데 입구만 들어갔어. 이런 판사, 그것도 모순돼요. 네, 이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환 판사 이런 판사는 누가 심판합니까? 이거 이렇게 판사는 누가 심판해야 돼요? 없어요. 현재로는 제도가 없어요. 없습니까? 네. 판사 탄핵 이런 거. 아직 가능하죠. 근데 뭐 역풍 분다고 안 하니까. 네. 사실 그 이전에 네. 법 왜곡죄부터 신설을 해야 돼요. 법 왜곡죄. 네. 그건 뭡니까? 지금과 같이 그 고무줄로 법을 네. 경광부에 하는 거죠. 결론 맞춰놓고 거기에 법을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아까 참여연대가 확장 해석에 한 번 확장이 아니고 네. 거듭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확대 해석의 확대 해석. 네네. 네. 그러니까 심의에 관여 못한다라고 법문에 뚜렷이 돼 있어요. 네네네.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음. 심의에는 관여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기일 지정도 못한다, 기일 변경도 못한다. 그러면 네. 그 법무 공백은 누가 메꿉니까? 음. 차관도 지명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네네네. 합니까? 그러면 네네네. 네. 음. 그러니까 그걸 모두 다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아까 누누이 드린 것처럼 네. 윤석열 원고 측에서 자꾸 음.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네.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기간을 폭넓게 잡고 변경을 해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록을 복사하겠다, 열람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그런 편의를 봐주라라고 하면서 네. 네. 자, 그런데 우리 그 얼마 전에 검사 네. 탄핵했잖아요. 네. 근데 판사 탄핵의 사례는 없나요? 현재까지는? 한 명 있잖아요. 그 때문에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기소가 돼 있죠. 아하.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판사를 탄핵하려면 어떤 네. 뭐 민주당이 움직여서 네.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뭔가 시도를 해볼 만한데 네. 그것조차도 근데 자 그러면 아니 일단은 법 이런 일이 네. 사실은 제2제3의 윤석열이 나타나요. 검찰 개혁을 미적거려 놨기 때문에 네. 아무런 통제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법 왜곡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이미 제가 네. 장관 퇴임 후에 법 왜곡죄를 음. 권고를 했었어요. 안 해요. 그래요. 네. 자, 있다면 오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법 왜곡죄에 터잡아서 판사 탄핵을 할 수 있죠. 법 왜곡이 심하니까. 자 지금 되돌아보면 말이죠. 네. 그 민주당이 네. 이 사안 그 윤석열 총장 징계 취소 소송 사안에 대한 관심은 되돌아보면 어땠던 것 같습니까? 누가? 민주당이 네. 저는 관심이 없었다고 봐요. 원고 네. 윤석열 피고 이걸 한동훈 그냥 추윤 갈등의 결과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아무리 제가 이걸 얘기를 해도 네. 궁금해하는 의원도 없고요. 아. 심지어 그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네. 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부터 네. 어차피 그 인수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장관 임명을 하면서 이 사건을 늘 염두에 두고 있을 건데 이건 원고가 피고를 임명하는 관계여서 네. 이 원피고가 이 반대 당사자로 대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립해야 된다라는 소송 구조에 안 맞다. 네. 이걸 빨리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네. 여론화 시키든지 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최강욱 의원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만 질문을 하고 또 최강욱 의원만 미운틀이 박혀서 저렇게 임기 그러니까 도중에 아까 사퇴했죠. 말씀하신 네. 그러니까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 네. 이게 너무 네. 부조리하다, 모순된 네, 네, 거다. 네. 재판을 잠시 연기하자. 네, 네. 현직 대통령일 네. 때는 연기하자. 이런 네. 주장도 충분히 할 법하잖아요. 해야 되고요. 네. 또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민주당에서 그걸 안 해. 안 하고. 음. 네. 잘못했네. 사실 여론도 안 따라왔어요. 제가 뭐 그 유일하게 오마이TV만. 오마이TV 또 이제 그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아침에 한번 말씀드렸고. 네. 우리는 이제 심층적으로 이 네, 12월 네. 19일에 네, 이 사안에 네. 대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민주당은 왜 그럴까요? 지원 갈등의 세뇌가 돼 있어요. 확실히. 네. 이 사안의 본질을 보지 네, 못하고. 네, 네. 자, 네. 징계권자는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이 사인을 하고 나서 추미애 장관들은 물러나라고 했다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같이 들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까요? 징계권자였는데 어떨까요? 약간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대통령께서도 이 판결은 문제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네. 아까 그 차관이 네. 원래 이제 장관이 음. 징계 청구권자로서 심의에 들어갈 수 없으면 차관이 네. 대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차관이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신의를 배신하고 이제 회유가 됐든지 뭐 어쨌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후에 제가 이제 후임 차관 문제로 네.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만약에 이제 기피 신청 네.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법적인 시비를 걸고 뭐 여러 그 징계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기피 신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법 조문을 놓고 대통령께서 면밀히 잘 준비하라라고도 네. 하셨고 또 기피 신청이 들어올 때 이제 네. 조문이 어떤가를 이제 한번 같이 검토도 해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에서 네. 이 그 직무를 배신하거나 일탈한 사람에 네. 대한 징계가 필요할 때 다 네. 징계위가 가동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근데 계속 기피 신청을 다 해버리면 순차적으로 하든지 한꺼번에 한다든지 하면은 네. 징계 그 자체가 무력화되니까 네. 그 자체는 아마 고난 남용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같이 이렇게 조문을 놓고 상의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께서도 아까 그 언론에서 보다시피 이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라라고까지 하면서 그 네. 중립성을 존중을 하셨잖아요. 적법 절차도 네. 다 지켜라라고 또 네. 절차 조항으로 이 자체가 그 불신을 사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네, 네. 사전 그런 그 그래요. 주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 이 판결 자체에 대해서 그때 상당히 법무부 장관이 많이 신경을 썼고 네. 또 원고 측을 많이 배려를 했다는 걸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이 자체의 판결은 그래요. 너무 얼토당토 않다 이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네.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네, 네. 이 오늘의 네, 네. 2심 결론에 네, 대해서 네. 말이죠. 네. 자, 아까 우리가 판사 탄핵 얘기를 했는데 임성근 판사였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헌정사상 최초로 네, 네. 탄핵이 됐는데 네. 임기 만료로 헌재에서는 각하가 된 네,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있기는. 네. 네, 네, 네. 사표를 내서 사표를 냈군요. 네. 탄핵 소추가 되기 전에 네. 민주당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주당의 법사위원을 포함한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걸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네. 그걸 한 번만 읽어봐도 네. 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법 정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터인데 말이죠. 단지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이든 다른 의원이든 한번 충분히 읽어볼 만한 역사적 공부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봤고 정치권 얘기도 해봤는데 시민사회도 이제 참여연대도 이렇게 성명 발표했습니다만 오마이TV 지켜봤던 그동안 쭉 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쿠데타라고 이야기되어질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접해왔던 분들은 오늘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민사회는 어떤 마음으로 이걸 좀 소화를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을 법한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그 비소된 내용 네, 때문에 네, 그 시민 사회가 그동안 상당히 그 검찰이 씌워놓은 위선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 사회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질 못했어요. 이 사법이 속대밭이되고 망가뜨려지는 걸 서서히 이렇게 망가뜨려지는 걸 네, 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것은 예정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네. 야금야금 짓밟아 가니까 네, 다 무력화되는 거죠. 네, 네, 네. 예전 같으면 음, 만약 군부 쿠데타 시절 같으면 네.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어떤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기능을 못할 때 네, 오늘 같은 날 거센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저런 성명 정도가 아니라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대응도 한나절 놓쳐버렸잖아요. 네, 김이 많이 빠져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렇게 가면 네, 서서히 네. 침몰하겠구나. 그런 전 위기감을 많이 네,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이 물리력을 동원한 네. 군부 시절에는 네, 뭐 그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네, 이한열 열사의 그 피해 사건 네, 네, 네. 이런 것들에 온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됐다면 네, 네, 네. 오늘날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둔감해요. 매우. 특히 지성이 깨어 있어야 될 네, 이 의회부터 서로 그 공감을 하지 못하고 또 언론이 대단히 네, 전달 능력이 없어요. 네, 비판적 언론이 없어요. 언론을 네, 제가 물려놓고 겨우 이렇게 SNS를 통한 네, 이런 영역에서만 조금 분노가 있을 뿐인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민사회가 깨고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사실 이제 그동안 이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걱정을 좀 했어요. 패소할 결심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니까 말이죠. 네. 근데 그 패소할 결심에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말려들 줄은 설마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이제 역사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판결은 이제 2심 판결일 뿐이잖아요.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은 또 남아 있는 거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상고를 법무부가 해야 될 거고 하게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재심의 이것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 나라가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법무장관의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무릎 칠 분이 또 있나요? 명품백 받은 분이 내 나라지. 그렇군요. 내가 남북 관계를 네, 해볼 네, 네. 테야 하신 분. 자, 네. 우리가 오마이TV가 이제 추미애 전 법무장관 포함해서 그동안 이성윤 검사장 그리고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 3인의 인터뷰를 또 묶어서 어제부터 계속 내보냈습니다. 네.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게 그 최종 결론이 아니다. 절차에 대한 오늘의 그 판결이었다. 본안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게 대한민국이야? 이런 사안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있었단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정말 밝혀져야 돼. 이 본안은 아직 건들지도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게 언론이든 사법체계든 아니면 역사의 심판이든 이 본안의 과제는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썸네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세계의 심층 인터뷰입니다. 사실 오늘의 판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본안에 대한 판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 진짜 이 본안은 어떤 거였지? 이성윤 전 검사장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인터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될 진정한 본래의 본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먼저 각성하고 그 각성이 기반이 되어서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저희가 꼭 오시라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안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국민들이 너무 막 네, 실망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네, 하고 네, 헷갈리고 하기도 하고 네, 이 사안에 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말이죠. 네, 그럴 것 같아서 오늘 힘드신 날인데 오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로 좀 더 하시고 싶은 얘기, 못다한 얘기 하신다면요? 항상 그 위기에 강한 네. 대한민국의 저력은 네. 민심에서 나왔습니다. 또 민심이 그 정치 일탈한 정치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이 무너진 법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네.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역사는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에 보면 12.12 쿠데타 영화를 네. 1000만이 육박했지 않습니까? 네. 그 12.12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심판도 95년이었던가요? 검사들이 네. 이거 기소 못한다. 네. 성공한 쿠데타는 기소 못한다. 그렇게 네, 네. 얘기했죠. 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민심이 들고 일어나서 네. 아니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해서 이제 네. 심판이 된 그런 사례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민심에 대한 믿음, 네. 역사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좋은데 간혹 흔들려요. 그럴 때 우리 장관님은 뭘로 이렇게 다시 중심으로 가져옵니까? 제가 어제 그 음. 김대중 대통령님 네,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뵀는데요. 네네네. 많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이렇게 불러내서 보니까 제가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네.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이렇게 탄탄하게 조여지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요. 자분께서 저렇게 고난의 행군을 네, 오랫동안 네,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네. 한 번도 국민에 대한 믿음을 놓치신 적이 없구나.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네. 야당 총재 시절부터 몇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그 믿음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탄탄하게, 네. 굳건하게 네. 네. 그런 걸 봤어요. 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항상 그 국민을 네. 손 놓지 말고 음. 반보만 앞서서 가세요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음. 그래서 이 사실들은 네. 제가 너무 훤히 알고 언론이 왜곡하더라도 네. 언젠가 국민들께서 제 음. 마음을 알아주시겠지라는 네. 것만 생각하고 위안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시청자들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아까 오연호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안 자체는 헌법을 농락하고 유린하는 굉장히 엄중한 것이었고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더라도 이 검찰 쿠데타를 일찍이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무관심이 이 쿠데타 세력의 간을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유일하게 시민 언론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해주셔서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오전 10시 5분경이죠. 뉴스 속보가 나왔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오마이TV 시청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저희가 내보냈기 때문에 수많은 댓글로 수십만 명의 분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이런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이제서야 알았지? 더 많은 사람에게 이걸 알려야 되겠다. 이 영상은 모든 국민이 보게 여러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이런 댓글을 써 주셨던 분들, 그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망하고 놀랍고 충격에 빠져 있을 텐데 그분들과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끝에 일단 마음을 함께하고 뭔가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하면 좋겠구나.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같이 얘기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긴급 편성의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더니 게임이 끝난 게 아니죠. 네, 오늘의 2심 판결은 입구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입구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그동안 이거를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라고 이름을 불렀는데요. 그 쿠데타에 해당되는 중요한 위법 요소들에 대한 1심 판결, 그 1심 판결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오늘의 2심 판결에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즉 검찰 쿠데타라고 일컬어지는 그 1심 판결의 내용들은 아직 그 1심이 가장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심 판결은 그 내용들을 보면 정직 2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면직에 해당되는 중대 비위다. 즉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면직에 해당되는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1심 판결의 핵심입니다. 본체에 대한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의 2심 판결은 그 본체의 핵심은 접근하지 않고 입구까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문제성을 얘기하면서 마치 1심 판결 전체가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판결문에 적어놨죠.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를 통해서 그동안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 사안의 본질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언론이 되어서 우리 오마이뉴스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언론에 대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그 사안이 이제 지겹다 보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심층 인터뷰 새 인터뷰를 보다 더 널리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아니야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이게 본질이야 이렇게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검사장 100만 넘었어요. 100만. 추미애 장관님과 아직 내가 안 봤는데 한 60만 70만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수백만 함께 같이 나눠본다면은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2심 판결, 이 역사적 기록에 남는 2심 판결문의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볼까요? 판결문 이미지? 네, 정말 역사적 판결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이 판결, 우리는 입구까지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야.
입구 이후에 넘어서의 진실은 국민들 스스로 공부해 오마이TV 3개 인터뷰 다 보고 1심 판결을 114쪽 다 보고 당신들 국민 당신들이 공부하란 말이야. 이렇게 오늘 판결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죠.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판사 이승환, 이 3명의 판사의 이름을 저도 한번 기억해 두고자 합니다. 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함께 천착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시청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었죠. 대한민국 언론 중에 오마이TV,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하단에 제목 전화번호 나와 있죠.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나도 후원에 참여하겠다. 나도 자발적 시청료를 내겠다. 이런 의미로 나도 참여, 나도 가입,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문자만 보내주시면 내일 저희 직원이 반겨이 반갑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마이TV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시고 보신 분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오마이뉴스 구독자는 175만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175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오늘 좀 너무 암울하진 않죠? 힘이 좀 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고 우리가 바로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 법무장관의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힘을 내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미 장관님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